이번 시간에는 흔히 스킨십이라고 불리우는 만지기, 터치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마도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대상은 90% 이상이 남자분일 거예요. 근데 사실 그마저도 100%에서 제가 낮춘 수치입니다. 이유인즉슨 최근에 상담 사례에서 여자의 스킨십을 거절하는 사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녀의 고민이 점점 평등을 향해 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90% 수치를 낮춘 거예요. 여자의 스킨십을 거절하는 남자니 굉장한 매력남이거나 아니면 고자가 아닐까. 아무튼 남자에게 스킨십을 참아낸다는 건 굉장한 고문이고 절제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남자들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여자를 만져야 하는지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그런 사람들에게 뇌와 욕구의 균형을 맞춰주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먼저 스킨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랑이 육체적인 건 아니잖아요. 저는 플라토닉 러브를 지향합니다. 괜히 만지려다가 여자가 싫어하면 어떡하죠? 그럼 망하는 거 아닌가요? 여자는 감성적이니까 남자와 달리 스킨십을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요? 남녀 사이에요. 성적인 긴장감 없이 친해진다면 그건 그저 친구 사이 그 이상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제 채널 초창기 영상에도 보면요, 제가 그 내용을 쓴 게 있어요. 그때는 연애 10강을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간략한 짧은 클립 영상이었는데 오늘은 그걸 좀 더 확장해서 긴 영상으로 남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계의 발전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무리 플라토닉 러브라고 할지라도 괜한 도전으로 관계를 망칠까봐 겁이 나더라도 스킨십을 위한 시도는 절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관계는 언제나 진전되어야 하는 거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은 유지가 아니라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끊임없이 다음 행보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대화의 4단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때 다룬 4단계의 관계 이후로도 발전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와중에 스킨십이라는 건 그저 하나의 퍼즐 조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스킨십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닌 우리가 관계를 위해 나아갈 수많은 단계 중에 그저 스킨십이 존재할 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스킨십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스킨십의 요령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스킨십의 종류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10이면 9은 키스라고 할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한 한 명은 아마 섹스겠죠. 성공적으로 키스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먼저 가벼운 터치, 손잡기, 포옹 등이 선행되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스킨십 정도는 관계의 단계에 따라 진행해야 할 텐데 사람마다 이 관계의 진전 속도가 달라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3번의 데이트 안에 키스까지 이루어져야 친구 관계가 아닌 남녀 관계로 진행된다 하겠습니다. 더 깊게 파고들면 주 2회 만남을 하는 관계인지 월 1회를 만나는 관계인지에 따라 그 진전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새로운 관계의 가장 이상적인 여유인 주 1회의 만남이 가능한 관계를 기본적으로 설명할게요. 본인이 지금 만나는 횟수가 이와 다르다면 개별적으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4단계 법칙에 대해 배웠는데요. 스킨십은 별도의 시간을 따로 갖는 것이 아닌 대화의 진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악수로 오늘 데이트에 대한 편안함을 약속할 수 있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어깨나 팔 쪽을 건드리며 무언의 동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각 대화의 단계에서 하면 좋은 스킨십의 종류들 제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함의 단계. 자, 기억 안 나시면은 이전 대화의 4단계 전략을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1단계 궁금함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스킨십. 처음 만났을 땐 악수, 나란히 걸을 때는 살짝 부딪히는 손등, 걷는 중에 인도로 안내하기 위한 팔 잡아당기기, 이 정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심의 단계. 칭찬을 하며 가벼운 어깨를 터치한다. 나의 기준에 잘 따라올 때는 공감의 하이파이브 혹은 주먹치기를 한다. 세 번째, 좋아함의 단계입니다. 옷에 붙은 머리카락을 떼어주거나 많은 임파석을 거닐 때는 어깨 동무 혹은 가벼운 팔짱 끼기. 여자분들 가슴 밀착시키면서 팔짱 끼는 거 아니에요. 2단계는 가벼운 팔짱입니다. 이렇게만 끼는 거. 그리고 대화 중에 손등치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손등을 톡톡 치는 거죠. 자, 네 번째 친해짐 단계. 얼굴에 붙은 눈썹을 떼어주기, 손잡고 걷기, 귀나 입술 만지기, 그리고 2단계에서 키스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디까지나 첫 만남의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다음 만남에서 위의 스킨십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하지만 각 단계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전 데이트보다 빠르게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만큼 더 가까워진 단계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 단계의 진행 속도가 빠를 거예요.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대화의 단계는 4단계는 여지없이 똑같이 진행합니다. 근데 앞 단계가 조금씩 빨리 축약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스킨십의 원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요건 재밌는 얘기예요. 사실 조금 전에 얘기한 스킨십의 단계만 갖고도 이미 제가 해야 되는 얘기는 다 했어요. 핵심 얘기는 다 했는데 요거는 그냥 추가 얘기입니다. 재미 요소로 준비한 거니까 한번 가볍게 들어보세요. 남자는 사람과 성욕을 분리해서 바라본다는 사실로 인해 스킨십을 원하는 모든 남자의 욕구를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남녀가 가까워지면서 나와 다른 성에 대한 관심과 만져보고 싶은 욕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여자라고 남자와의 스킨십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한 감정의 연결과 유대감으로 차지하고 싶은 남자라면 스킨십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은 스킨십에 대한 제가 권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겁이 나거나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한 번씩 상기하면서 욕구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태도를 한번 유지해보세요. 자, 총 7가지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단계의 스킨십을 할 때는 과감해라. 땀이 흥건한 상태로 악수를 하고 구겨진 옷깃을 펴는데 손을 덜덜 떨어서는 안 된다. 하물며 하이파이브도 못한다면 키스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거예요. 두 번째, 거절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화의 단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단계에 어울리지 않게 앞서가는 스킨십을 하고 있을 경우가 커요. 궁금함의 단계인데 갑자기 어깨를 터치한다던가, 좋아함의 단계일 뿐인데 귀나 입술을 만지고 키스를 시도한다든가, 너무 앞서가는 스킨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한 발짝 물러나서 감정적 연결을 위한 대화에 집중해야 됩니다. 즉, 내가 스킨십이 대화의 단계보다 너무 앞섰다. 대화의 단계를 조금 더 진행하고 나서 스킨십이 뒤따라가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거절이 지금 원하지 않는 것이지 영원히 싫은 것은 아니다. 간혹 스킨십을 거절당했을 때 시무룩해져서 급 조심스러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는 아직 데이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겁먹지 말고 이전 단계의 스킨십은 계속 유지해도 됩니다. 네 번째, 허리, 가슴, 허벅지 안쪽 같은 예민한 부위는 빠르게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눈치 없이 계속 올려놓고 있으면 대화에 집중을 못합니다. 언제나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대화지 스킨십이 아니에요. 스킨십은 관계가 발전되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아까도 제가 분명히 강조해 드렸습니다. 스킨십을 위해서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섯 번째, 반드시 데이트에 필요한 스킨십을 해야 한다. 간혹가다 스킨십을 노린 대화나 데이트 코스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는 어린애가 아닙니다. 눈치를 못 챌 리가 없어요. 반드시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거부의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 상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바보같이 수동적으로 혹은 아무것도 모른 척 한다고 해서 진짜 모르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숭이고 여자가 보여주는 어디까지나 남자의 리드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적절한 리액션일 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 내가 만지는 것보다 상대가 나를 만지게 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 대화와 마찬가지로 관계에 노력하게 만드는 것은 감정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상대가 나를 만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킨십을 유도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 봐봐, 여기 뭐 묻지 않았어? 이런 것들도 좋고요. 요거 내가 뭐 이번에 새로 산 옷인데 어때? 이랬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옷깃 보면은 약간 느낌이 다르다? 이거 촉감 되게 좋다? 한번 만져볼래? 약간 이런 것도 좋은 거예요.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스킨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와 스킨십은 따라가는 것이기에 말과 일치되지 않는 행동은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 분명한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외치면서 스킨십의 기준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어떤 스킨십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이런 스킨십을 좋아한다. 난 나중에 뭐 가까워지면은 혹시 난 남자친구랑 이런 거 해보는 게 좀 내 한때 꿈이었어. 내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어. 이런 것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오늘 준비한 스킨십 하는 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내용, 오늘 못다한 내용, 왜 이걸 빼먹었지 하는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 바로 키스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겁니다.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스킨십 하는 법에 대한 내용 잘 숙지하시고 본인 상황에 잘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르라고!